문재인 후보는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정치인 패러디하는 거 좋다라고 하면서 배우 김민교 씨를 만났습니다. 얼굴도 좀 닮았던데요. 그 장면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어나세요? 스탠딩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말라야도 3번 갔다 온 아니. 예, 앉으세요. 그럴까요? 앞에 좀 비켜주세요. 예.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웃음이 먼저다. 문제입니다. 아이 그럼요. 또 이렇게 또 정치가 후보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역할도 재수입니까? 네네 그렇죠. 제 옆에는 지금 기동민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실장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한쪽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갈 것인가 또 한쪽은 판 뒤집기가 이루어질까요?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신문 사진, 방송 영상에서만 보셨던 분들인데요.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가족들이 후보 이상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김정수 여사는 성악을 하셨던 분이니까 참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한 8개월 정도 네. 호남 지역에 자맹했어요. 네. 욕심내지 않고 좀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광주, 전남, 전북에 네. 약간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게 심리적 저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김정숙 여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버선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런 심리들을 녹아뜨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도 계속 그런 과정들이 동반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게 함께 경선했던 이 안희정 지사의 사모님인 민주연 여사, 네. 이재명 지사의 사모님이 김혜경 여사,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사모님이 강난희 여사 이런 분들까지 함께 전부 다 이렇게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요 선거 유세 방식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다르신가요? 짧게 해주실 수 있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간담회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이 세부적인 이런 접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라든지 대규모 유세, 아니면 지지선언 이런 이 공식적인 현장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이고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후보가 세세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소외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김정수 여사 눈빛이 남편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안설이 양, 안철수 후보의 지원군, 상당히 강력한 지원군 중에 하나죠. 딸인데요. 얼굴을 저희가 볼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배식 봉사도 하면서 아버지 든든한 선거 유세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후보 이게 경선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용히 있었군요. 소리 소문 안 내고 따라다녔다고 해요.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얼굴이 어머니 많이 닮은 건가요? 아니요, 큰 틀은 아버지 닮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버지 닮았고 중간에 이제 안설희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었죠. 뭐 한국말을 네. 못하느니, 뭐 한국 역사를 뭐 어떠니, 뭐 재산이 어떠니,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하여튼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 네. 이게 대권 주자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마음고생이 좀 심한 것 그렇죠.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김미경 교수도 한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굉장히 격정적인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내가 직접 무슨 언론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직접 방송에 좀 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좀 참아 계십시오. 조용히 네. 계십시오. 저희가 해명할 테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미경 교수도 그렇고 안설희 양도 그렇고 조금 구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고 지금은 네. 어쨌든 이제 다 해소가 돼서 열심히 선거운동 돕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워낙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공개적인 행보, 이게 두드러지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꼼꼼하게 아버지가 주로 안 가신 그리고 일정 따라 다 채워주나요? 저 김기경 교수도 그렇고 안설희 네. 양도 그렇고 성격이 되게 좀 조용해요. 아, 네. 그래서 공개적인 현장에 가서 무슨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적합치 않고요. 네.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조용히 그냥 얘기 안 하고 봉사하는데 조금 좀 능한 성격이어서 네. 한번 보고 가면 처음에는 아마 몰랐던 데도 많은 것 같고요. 보고 가면 정말 이렇게 한 옛날식 언어 표현으로는 음전하다고 그러죠. 조용하고 네. 얌전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11일 안에는 별 일이 없을 것 같던 대선에 또 이런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사드, 이거 1조 드는데 한국도 좀 돈 내시죠 하는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정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했던 사드의 발언, 이제 국민들은 보시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두 의원들로부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사드입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6차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그러니까 정치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지금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의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던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측은 오늘 TV 토론이 있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갈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를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사드가 지금 이 골프장 며칠 위에 전에 이루어진 거죠. 이미 네. 전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저게 무슨 특별한 장소라든지 특별한 시설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네. 거의 야전에 그냥 두면은 저게 배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10억 달러 1조 그래서 저 10억 중에 달러 한국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답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지금 국방부에서 오늘 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국방부에서 지금 아마 기자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네. 군과 군 사이에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에는 그런 얘기 기본적으로 없었다. 네. 미국의 비용으로 하기로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방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면 모르되 국방부 얘기는 지금 사실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네. 그래서 급격스럽게 지금 상황 변화를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이 새롭게 미국과의 어떤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해각서라든지 서로 간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건 강하게 지금 받아쳐야 될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논평 중에는 이면 합의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게 네.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답을 했을 정도라면 네. 사실은 이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시부터 보면
좌충우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들이거든요. 네. 좌충우돌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저걸 배치된 것을 기화로 해서 새롭게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 네. 저희는 아마 상황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네. 김경진 의원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지도자, 대선 후보와 책임 있는 정당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과 맥락을 유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과 맥락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목소리로 이 문제가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시켜내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들의 협상력들을 더욱더 극대화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인물 캐릭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거래를 시도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이런 우리의 좀 모호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저들의 입지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애초부터 가졌던 태도들을 DJ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에 기반한 호남 정신을 강조했던 그런 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정당인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한 태도 혹은 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시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한 그 전시 작성권 소환 환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에도 귀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희들은 역시 일관되게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 지금 어떠한 정통성을 가진 관료들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과연 무슨 자격으로 미국 이 대표들과 협상해서 이런 문제들을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준엄한 경고와 준엄한 이 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과정들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고 그냥 배치를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네.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관련해서 그만큼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또 군사 외교 정세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네. 대통령 후보쯤 되는 또 대통령 때는 지지자라면 이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얼마만큼 순간순간 즉자적 대항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저거를 그냥 모호성이라고만 얘기해서 아무런 어떤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정답일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그러면 국민의당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부로 넘기자라고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혹은 중국의 역할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역시 말이 달라졌다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은 지금 북한이 대체로 우리는 얘기를 안 하겠다지만 네. 모호함 중에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제어를 못한다면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할 수도 있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되게 얘기고. 그 말씨가 뉘앙스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먼저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미 지금 초창기에는 어떤 무기로서의 효용성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었지만 이미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무기가 이미 사드 네. 무기가 국가 안에 들어온 이 상태면 그거를 되돌리고 번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다 싶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론을 변경하고 사드 배치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변경된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입장을 취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르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상황이 돼서 그 문제는 후임 대통령이 또 뛰어넘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번 TV토론 과정에서 지난 그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입장을 변화시켜낸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11월 중순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공세를 취하셨어요. 논리의 인과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지금 표를 생각해서 한편에는 DJ 정신을 강조하면서 호남 개혁 세력의 표를 먹고 싶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 세력의 표를 응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갈짓자 행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차기 정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들을 제고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저희 의도를 안 좋게 보시는 거고요. 중요한 그런가요? 것은 지도자가 네. 즉시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게 얼마만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상황형을 받을 이게 작용 반작용 또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진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유연성의 장점을 봐주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 과정에서 또 한 판 붙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분, 이제 공동정부준비위원장으로 모시게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대표였다가 이제는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김종인 전 의원을 이렇게 모시겠다고 했는데요. 승부수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유세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심야 회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과 말이죠. 마지막 승부수가 될까요? 당 차원에서는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역할 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민길 의원이 3일 전에 입당을 해서 지금 네. 이제 전국 유세를 다니고 있고 김종인 전 대표께는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협치,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이 협치, 화합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두루두루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4.13 또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승리의 또 주역이었고 그래서 이쪽 네. 저쪽을 두루두루 다 꿰뚫고 있는 김종인 대표를 초청해서 네. 그분께 부탁드려서 이 통합과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네. 안철수 대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가 만들어준 그 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네. 화합의 국가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은 말도 하셨던 분인데. 자꾸 보시니까 좋아졌겠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저는 김종인 대표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모시고 계셨던 분이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견이 뚜렷하시고 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온 분이라고 후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국민의당의 어떤 그 선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과 잘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른 차원의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좀 안철수 후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그 위원장 저희들이 영입했을 때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인터뷰하셨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대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정치는 변화무쌍하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얘기를 번복하고 김종인 대표를 모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과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성과 연속성 속에서 그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통합정부에 대한 의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후보와 기구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도들이 저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연정과 협치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들을 안철수 드립니다. 후보도 네. 김종인 전 대표 자꾸 보다 보니까 믿음이. 보다 보니까 좋아지셨던 것 네. 같고요. 중요한 건 아마 김종인 대표께서 민주당 탈당할 때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탈당을 환영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럼요. 보면 네. 그건 피차 비슷하다라고 그냥 얘기해 네. 주시는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뭐 다 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로 오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치열하게 다툼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지만 네. 한 형제 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가 대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뭐 연립정부든 아니면 네. 연합정부든 아니면 협치에 기반한 것이든 간에 가장 먼저 손잡고 국정개혁과제를 상의해야 될 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아주 큰 차원의 포용의 정치 이렇게 이해되어서 선의의 경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들을 말씀드립니다. 차 떼고 포 빼면 어쨌든 결국은 함께할 거다라는 취지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맥락으로 들렸습니다만 다 같은 입장들입니다. 저희도 네. 뭐 큰 틀에서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김종인 대표 오늘 안철수 후보가 부탁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러면 김종인 전 의원이 킹메이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그건 네. 킹메이커는 국민이지 사실은 네. 특정 개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항상 모실 때 보면 이렇게 토론할 때 너무 화기애애하게 끝나요. 제가 김경진 의원님하고는 네. 논쟁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정권 교체,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전쟁은 잠시 뒤에 TV 토론에서 네. 두 후보가 펼치게 되겠죠. 함께해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